국회를 출입하는 각 정당의 막내 기자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자리에 나오죠. 여의도 생존기.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을 출입하고 있는 막내 기자 강청원 기자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강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설 연휴에는 어떻게 좀 쉬었습니까? 저희는 뉴스는 매일 하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나와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나왔으니까 우리 강 기자는 며칠 쉬었어요? 연휴가 이번에 제가 알기로 금, 토, 일월에서 나흘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야근 당직 근무까지 해서 이틀 쉬고 이틀은 근무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설 연휴에도 쉬지 않고 일을 해야 하는 정치부 막내 기자. 어떻게 집에서는 덕담 많이 들으셨습니까? 뭐 장가가라는 얘기는 안 들었어요? 네, 아직까지는 듣지 않았고요. 아직까지 일 듣지 열심히 않았고. 해서 올해도 좋은 기사 써라, 기자상 받아라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상을 받아라. 예. 야, 상당히 부담되는 덕담을 들으셨는데 이번에 혹시 강 기자가 정치부 기자니까 집안 어른들, 부모님 비롯해서 집안 어른들이 대선 관련해서 질문들 안 하시던가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그리고 이제 부모님 같은 경우는 아들이 정치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50대, 60대 분들은 이제 정치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아들이나 조카가 정치부 기자라고 하면 되게 궁금해도 하시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아하시고 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부모님이 다른 친척분들 오시면은 궁금들한 거 있으면은 일로 와봐. 우리 아들 여기 있으니까는 우리 강청원 기자한테 다 물어봐. 이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될 것 같으냐라는 질문 받으셨을 것 같아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제가 정치부 기자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누가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거는 좀 주관적 의견을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 여론조사라든지 지지율 분위기 정도는 전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여론조사 순위대로 문재인 후보가 가장 1위를 달리고 있고 그렇다. 그리고 보수 쪽에서는 지금 좀 반기문 총장이 예상만큼 효과가 많이 나고 있지 않다. 이 정도 현황 정도는 전해드렸습니다. 궁금증을 해결해드리지는 못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표가 후보가 되는 건 맞아요? 지금 나타나는 수치로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38%까지 나왔는데 거의 반기문 총장과도 더블스코어 이상으로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고공행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변수는 남아있지만 현재 상황으로 보면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문재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역시 제 주관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주관적인 이야기를 객관적인 팩트와 결합을 시켜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정치부에서 오래 경험을 했던 대선도 치러본 선배들 보면 항상 이제 끝까지 가봐야 한다. 그 얘기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세론이라는 게 괜히 나온 건 아니고 그 대신 그렇지만 이제 안희정 후보라든지 이제 안희정 지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계속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 지지율이 또 오르고 있고요. 10% 두 자리 이상 올라가면 기회가 있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변수는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경쟁자가 가장 유력한 경쟁자라고 한다면은 안희정, 이재명, 안희정 두 사람인가요? 지금으로서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그 다음을 달리고 있는데 안희정 오늘 이제 다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안희정 지사도 최근에 굉장히 지지율을 끌어올리면서 후보 적합도로는 이재명 시장을 제쳤다 이런 보도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안희정 지사도 요새 방송 출연이라든가 활발하게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을 보면 가능성이 굉장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론조사 지지율로 문재인 전 대표가 여전히 크게 앞서가고 있는데 설 연휴 이후에 이제 오늘부터 또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것도 같은데 안희정 충남지사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올랐겠어요, 그러면? 최근의 추세를 보면 가장 퍼센테이지가 높게 오른 후보가 안희정 지사가 맞습니다. 우리 강청원 기자가 이렇게 막내 기자니까 막내 기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른바 말진. 네. 말진들 모임 있고 카톡방도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 말진들 사이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주자는 누굽니까? 워낙 후보가 많기 때문에 어떤 후보가 특히 인기가 있다고 할 수는 없는데 조금 의외의 말씀을 드리자면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말진 기자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인기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취재할 때 보면 가장 유력한 후보이기 때문에 기자도 많이 몰리고 그다음에 관심도 항상 집중되기 때문에 기자들이 취재하기가 좀 불편합니다. 좀 동선도 막 꼬이게 되고 너무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취재 환경이 된다고 할까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좀 우스운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인물이 훤칠하기 때문에 좀 잘생겼다 해서 좋아하는 여기자들이 많이 있고요. 예. 여기자들이 특히 좋아한다.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말을 아무래도 시원시원하게 하기 때문에 그 야권을 계속 취재했던 기자들 중에서는 저 사람 괜찮다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기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가 오히려 대세론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이 말티 기자들 사이에서는 조금 인기가 떨어지네요. 왜냐하면 취재 환경이 너무 힘들고 예, 그렇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 한마디 직접 가서 이렇게 마이크 대고 물어보기도 쉽지 않고 그런 아무래도 조금 제약이 다른 후보보다는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 취재하려면은 기자들끼리 막 몸싸움도 해야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기자들끼리는 최대한 배려를 하려고 합니다만 아무래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좀 취재 경쟁이 있는 편입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대선 주자들 문재인, 이재명, 안희정 이 세 명의 대선 후보들이 기자들을 잘 알아봅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은 솔직히 기자도 취재하는 입장에서는 나를 좀 알아봐 주면 고맙죠. 근데 이제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사람을 잘 못 알아본다고 하는 게 네. 이제 뭐 안면인식 장애라는 표현도 쓰는데 보좌진에서 뭐 사람을 잘 못 알아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도 그렇게 뭐 잘 알아보는 편 같지는 않습니다. 상대적으로는 이재명 시장이 뭐 그렇게 일부러 제스처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전에도 봤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기억도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는. 그 세 명의 주자들 말고는 또 누가 있을까요? 김부겸 의원이 있고 박원순 시장은 스스로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했고. 네, 박원순 시장과 뭐 김부겸 의원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저번 주에 박원순 시장이 이제 드랍을 선언했죠. 네, 제가 사실은 박원순 시장 마크맨이었는데. 그러면 이제 마크맨이 바뀌었습니까? 원래는 저는 이제 막내이기 때문에 네. 또 다른 후보들도 또 맡고 있어서 네. 일이 좀 줄었습니다. 예. 다른 후보들은 뭐 골고루 다 맞는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지금은 문재인 전 대표와 그다음에 이재명 시장 같이 하고 아, 두 있습니다. 명을? 네. 아, 그러니까 이렇게 전속 담당이 아니고, 전속이 아니고, 그때그때 일 있을 때마다 가라는 대로 가는 그렇지만 뭐 그 두 분은 뭐 전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분은 네. 문재인, 이재명. 네. 상당히 1위, 2위 여론조사 그런 후보를 맡는다고 한다면 우리 강청환 기자가 선배들로부터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얘기일까요? 제 생각에는 그렇다기보다 아무래도 1, 2위 후보면 집중도도 많고 그럼 일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갈 때 저희 다 따라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건강하고 좀 많이 부릴 수 있는 제가 하지 않았나 상대적으로 건강하고 체력도 좋고 많이 부릴 수 현장에 있어서. 많이 가게 될 사람을 예. 뽑지 않았나 뭐. 그 민주당의 지금 후보로 거론되는 그 주자들은 민주당을 탈당하거나 이른바 문재인 그 대세론에 맞서기 위해서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어때요? 최근에 나온 얘기가 뭐 오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안희정 지사의 탈당에 대한 얘기도 나왔고 박원순 시장이 이번에 불출마 선언하면서 탈당하지 않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적어도 대선 주자들의 국한에서 보자면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탈당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게 뭐 이제 중론입니다. 아까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뭐 얘기를 했던 거고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도 불출마 선언할 때 그 부분이 굉장히 관심사였기 때문에 제가 그때 그 불출마 선언할 때 옆에서 탈당 가능성이 0%라고 봐도 되냐라고 질문을 했거든요. 근데 박원순 시장은 그때는 답변하지 않았고 대신에 이제 같이 그 대변인 역할을 하는 박홍근 의원이 그렇다. 저희 탈당에 대한 언급은 그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박원순 시장이 탈당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한 거군요. 부인한 게 아니라. 그렇죠. 근데 그날 같은 경우는 아예 뭐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탈당은 아무래도 가능성이 적지 않나 싶습니다. 당원으로서 뭐 정권 교체에 이바지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예. 강청환 기자가 오늘 나왔으니까 이제 다음에 나오려면 3주를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3주 뒤에는 보다 좀 그림이 명료해지겠죠?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이제 저도 오늘 이제 이번 주부터는 계속 후보들을 따라서 현장을 돌아다니기로 했는데 아무래도 현장을 다녀오면 들려드릴 이야기도 좀 풍성해질 것 같고요. 이 대선 구도도 좀 뚜렷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SBS 보도국 정치부의 체력 좋은 기자, 미남 기자, 강청환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